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민경욱 대표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공개 질의서를 냈네요. 제목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가호호 공명선거당의 공개 질의서. 번호를 매기면서 조목조목 질의합니다. 1.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하 한동훈이라고 함은 지난 총선 직전 사전투표 투표관리관의 4인 날인 필요성을 형식적으로 한두 차례 언급을 하였으나 이는 결국 관철되지 아니하였다. 4인 날인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지금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히라. 2. 한동훈은 우리 가가호 공명선거당과 부정선거 방지 투쟁을 해온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서 254개 지역구 출마자 전원과 국민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본인도 직접 사전투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밝히라. 3. 이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윤상현, 나경원, 박용찬, 김민전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검찰 수사나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함께 사전투표 페이지의 당위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왜 한동훈은 이에 대해 이런 반구 언급조차 없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 4. 한동훈은 5.18 북한 개입설의 진위 확인 필요성을 언급하였다거나 과거 언행을 이유로 경선에서 승리하여 지역민의 선택을 받은 도태우, 장해찬 전 후보의 후보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그 자리를 민주당 출신이나 좌파 성향 인사들로 채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 사죄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라. 5. 한동훈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 필요성을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은 5.18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견을 말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5.18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점과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보수우파 국민들의 인식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히라. 6. 한동훈의 장인과 처남을 비롯한 처가 비리 의혹, 비서실장 김형동과 공관위원장 정영환의 정체성에 관한 보수우파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히라. 7. 큰 대회에서 패배한 축구 감독들이 인간적 도리로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감독직을 사퇴하듯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패배한 당대표들은 예외 없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를 하고 장기간 자숙을 하거나 정치권에서 은퇴를 해왔다. 그런데 나라의 명운이 걸린 4.10 총선에서 참패한 패장 한동훈은 후한무치하게도 다시 국힘당의 수장이 되겠다고 보수우파 국민 앞에 나서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대표 후보 출마를 포기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거나 정치권에서 은퇴를 할 의향은 없는지 밝히라. 자, 이런 7개 항에 대해서 공개 질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한동훈 후보에게 조목조목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말하자면 약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의심하는 내용들인데요. 마지막에 7번에 축구 대표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수장이 큰 패배를 하면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들도요, 영업 실적이 꽤 나쁘면 CEO 바뀌어요, 주주총회에서. 근데 바로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 바로 몇 달 전에 져놓고 참패해놓고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몇 달 전에 졌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나와서 내가 이제는 이기는 당으로 만들겠다 하면 말이 돼요. 아니면은 자기가 져놓고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 졌다, 부정선거 못 막아서 졌다, 사전투표 독려해서 졌다, 그 다음에 괜히 좌파들을 공천하고 우파를 잘라서 졌다, 그 다음에 선거 프레임을 2조 심판론해서 졌다, 운동권 청산했는데 이재명이 먼저 운동권을 청산한 바람에 졌다, 이재명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감옥에 쳐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민기적거리다가 못 쳐서 내가 졌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이제는 내 과오를 알았기 때문에 이 과오를 내가 반성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과오 안 저지르겠다,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 그냥 조금 봐줘. 아니, 자기가 쳐놓고 진 거에 대한 반성도, 그리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리고 오늘 또 깜짝 나올 뉴스, 원희룡이 그 최상병 특검 발의한다는 거 철회하라고 한동훈에 요구하니까 한동훈이 대답한다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대답하면서 공격한다는 게, 그러면 민주당의 저 과반이나 압도적인 표를 막을 방법이 있냐 이러고 나와 한동훈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압도적인 표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 쟤들이 주장하는 거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겁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자, 7번 그렇고요. 1번서부터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요, 나머지 후보들 어떻게 4명 중에서 나머지 3명 후보는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혼자만 입 닫고 있는지 진짜 이거 좀 밝혀야 돼요. 이제 TV 토론이 있겠죠 아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건 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뼈 아픈 실책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부정선거 없다고 그러진 못할 거예요. 왜냐면 알고 있어요. 모르면 바보지. 예? 그러면은 자 없다고 이준석처럼 얘기 못한다고. 이준석은 지금은 얘기 못하잖아요. 이제는 지도 알았어. 4.15 총선 끝나고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알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입 닫고 있는데 한동훈은 이제 입 닫는 걸로 모면하려고 그러는데 질문을 할 거 아니야 TV 토론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전투표를 그렇게 독려해서 우리가 졌는데 사전투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사전투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난리 날 거고, 사전투표 문제가 있는데 내가 비겁해서 이거 사전투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온 나라가 난리 날 것 같아서 소용돌이가 싫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랬어요. 이럴 거야? 아니면 선관위는 정확합니다. 선관위는 믿읍시다 할 거야? 아니면 선관위는 못 믿겠는데 그래도 대안이 없지 않겠습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거야. 마치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 돌아가는데 우리가 표가 적어서 어째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찬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도 마치 그런 식으로 대답할 거야.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선관위가 다 관리하는데 선관위를 향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은폐집 우리들 막 뛰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선관위를 못 뒤져요. 이렇게 대답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입을 거기서는 닫을 수가 없거든요. 토론회에서는 그게 제일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공격하, 특히 원희룡은 공격 세게 할 거예요. 지금 왜냐면 원희룡과 한동훈의 싸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아킬레스건이 부정선거일 거예요. 자기는 주장했거든. 근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느냐? 딱 물고 늘어질 거예요. 여기서 어떤 대답 못 한다니까. 그럼 문개문 지난번 바이든과 트럼프의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완승했잖아요. 버벅거려서 바이든이. 거기는 나이가 많아서 이게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기력이 빠지고 그래서 버벅거렸는데 여기는 젊어요. 젊은데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이슈에, 부정선거 이슈에. 야, 그리고 부정선거 이슈뿐만 아니라 정체성에 대해서도 공격할 거예요. 여기서도 민경욱 대표가 지금 질의를 했지만 정체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그 의혹, 처가 그 장인 처남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측근들에 대한 뭐 김경률, 정용환, 김형동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거, 야,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TV 토론을 아마 반대할 거예요 같아요. TV 토론 안 하려고 하면은 이제 대난타 당합니다. 어떻게 그 안 하려고 어떤 툴을 쓸까? 그것도 한번 또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전 포인트는 1차 투표에서 뭐 한동훈이 됐든, 한동훈은 어려울 것 같은데 원희룡이 1차 투표에 과반을 획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획득을 못 한다면 2차 투표로 가는데 그럴 때 윤상현과 나경원이 화끈하게 원희룡을 돕느냐 미느냐, 아니면 뭐 앙금이 있어서 그냥 아무 지지 선언 안 하고 그냥 뭉개느냐. 한동훈은 지지할 것 같진 않아요. 여러 가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 한동훈을 지지했다간 자기도 도매금으로 이제 작살이 나니까. 왜 유승민 지지하고 그러면 도매금으로 배신자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준석이고, 물론 이준석은 본인의 난동도 있었지만 본인의 배신도 많았지만 결국 찍히게 된 게 유승민의 적자라는 것부터 찍히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원희룡을 화끈하게 미느냐 아니면은 중립 뭐 이러면서 방관하느냐인데, 방관하면 또 욕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1차 투표에서 지면 화끈하게 단합하는 게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원희룡이 뭐 이뻐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건데 단합을 안 한다 이러면 또 욕먹을 거예요. 뭐 잘 해주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판가름이 났다 봅니다. 단 이제 선관위가 이번에 관리하거든요. 민경욱 대표도 그것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거 이거 청원 관리 못하게 해야 된다고 서명운동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중앙선관위 위탁 반대 서명운동도 여기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 선관위가 관리를 하는데 이게 클리어하게 할 것이냐, 이게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건데 이게 고양이가 공정할 것이냐. 야, 참 어떻게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됐나. 이 서명운동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TV 토론 감당 못할 걸 피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두고 보시죠. 그것도 관전 포인트네요.